안녕하십니까. 장진호 대표입니다. 2021년 7월 8일 오후 4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리소프트 미쳤냐? 이놈 시끼야. 이게 지금 오늘 캐리소프트가 하한가를 갔어요. 우리 지금 VIP 분들이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500 한 공식적으로 500 한 1, 20% 이상 수익이었고, 좀 더 수익이 많은 분들은 거의 뭐 600% 정도까지 이 수익이 났었는데, 하한가를 가면서 수익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수익이 한 70%, 하한가 한 방에 수익이 170% 정도 줄었어요. 지금 수익이 330% 정도로 뚝 떨어졌는데, 오늘 하한가를 간 이유 다들 궁금해 하실 것이고, 저 역시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시간 외에서는 하한가이긴 하지만 매도 잔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장 마감할 때 하한가 매도 잔량이 69,000주 정도 쌓였고, 시간 외에서는 10,000주, 그리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56,000주 정도가 하한가 매도 잔량으로 쌓였어요. 자, 일단 캐리소프트가 하한가를 왜 갔을까? 뭐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지금 캐리소프트 뉴스를 보시게 되면 뭐 하한가를 간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뚜렷한 이유는 없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뻔한 내용이죠. 종합 토론실 가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캐리소프트 찌라시 떴네요. 필독 딱 눌러보면은 뭐예요? 여기 와서 확인하라. 다 낚시죠, 낚시. 그래서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 안타까운 이러한 심리를 참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서 제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체크를 해보는데, 불필요한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고, 그 중에는 정말 심도 있게 올라오는 글들이 간혹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좀 글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은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은 뭐 문상 왔습니다, 아니면 놀리는 글이라든지,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글들은 가급적이면 신경을 쓰지 말아 주시고요. 일단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캐리소프트의 하락 원인이 될 만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대주주가 매도를 한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충분히 우리 매수가 기준에서도 500%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 대주주가 충분히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과거 역대적으로 봤을 때에 세력이 붙어서 주가를 끌어올린 종목 중에서 대주주가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뉴스나 공시가 나오는 시점은 이 꼭지가 아니라, 꼭지에서 일정 부분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 딱 꼭지잖아요. 물론 무조건 뭐 꼭지 밑에서 대주주가 매도한다, 이러한 공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사례를 봐왔을 때에 캐리소프트가 이 고점에서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자, 두 번째는 만기보고서의 실적 악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캐리소프트는 상장 전부터 계속 적자였어요. 매출도 크지가 않아요. 별도 기준도 계속 적자예요. 부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을 해서, 과연 이 회사가 상장폐지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재무 상태이긴 한데, 자, 이 회사는 2019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2020년, 21년. 횟수로는 3년이지만 아직 채 2년이
안 됐죠. 자, 그런데 이 회사를 잘 보시면요, 신성장 기업이에요. 자, 신성장 기업은 정부에서 기술력을 인정을 해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상장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상장한 지 횟수로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실적이 조금 안 좋기는 하지만 정말 우려스러울 만큼의 엄청나게 큰 적자가 아니잖아요. 회사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엄청난 적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뭐 상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에 이렇게 하한가가 가는 부분도 나름대로 납득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2분기 실적이 발표되지가 않았고 평균적으로 실적을 봤을 때에 뭐 고만고만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리고 뭐 실적이 작년 실적처럼 이렇게 전체 2분기 실적이 작년 실적만큼 안 좋게 2분기 한 분기만에 이렇게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얘는 신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폐 대상이 되기에는 지금은 이르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니아예요. 자, 바이오니아는 작년에 큰 폭의 흑자를 냈는데 이 회사가요, 작년 흑자 내기 전까지는요 계속 적자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상폐를 안 당한 이유는요, 이것도 보시면 신성장 기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신성장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장 폐지가 안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상장한 지 오래된 기업도 계속 적자가 수년간 유지가 되어 왔던 이러한 회사들도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제 상장한 지 횟수로 3년밖에 안 되는 캐리소프트가 실적 악화로 상장 폐지 우려가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장 하락에 따른 영향. 이건 충분히 납득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만약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하한가를 갔다라면 캐리소프트뿐만이 아니라 뭐 캐리소프트만큼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도 같이 동참해서 하한가 내지는 하한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캐리소프트 혼자만 하한가예요. 자, 오늘 하락한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 20% 밑으로 빠진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캐리소프트만 유독 오늘 하한가를 간 거예요. 의심스럽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4번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5번 알 수 없는 악재. 자, 우리는 몰라요. 회사 내부만 알고 있는 악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악재가 세력들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이런 악재가 있으니까 다 틀어야겠다 해서 틀었어요. 자, 그러면 이 하한가 매도 잔량이 있잖아요. 매도 잔량이 최소한 유통 가능 물량의 1-20%는 쌓이는 게 통상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뭐 무조건 그렇게 쌓인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회사에 어떤 내부적인 악재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 하한가 잔량이 최소한 유통 가능 물량의 10% 또는 뭐 적당히 공포심이 느껴질 만큼의 매도 잔량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외에서 지금 68,000 정도 쌓였는데 크게 많이 쌓이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악재일 수는 있겠지만 매도 잔량이 쌓이는 것을 봤을 때에는 그 부분도 아닐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예상하는 부분 중에 이 부분도 추측이긴 하지만 손바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력들의 의도적인 주가 하락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존의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찍어 눌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세력들은 어제 오늘 떠나고 이 고점에서 새로운 세력들한테 물량을 인수인계를 했을 가능성도 열어둘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높게 인수를 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야 돈이 되는데 왜 찍어
눌러서 이렇게 개인들을 힘들게 하느냐, 이 부분이 또 의아할 수가 있잖아요.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긴가민가 불안불안한 개인들의 물량은 세력들이 결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긴가민가한 개인들의 물량은 가차없이 털어내죠. 자, 그렇게 가차없이 털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가 하락인데, 자, 이렇게 하락을 시키게 되면 단타 고수들은 저가에서 매수에 가담을 해요. 그래서 세력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주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세력으로 손바뀜이 되었을 수도 있고, 기존의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한번 털고 가는 그러한 흐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장에서는 우선은 21선을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일장 21선을 이탈해서 회복되지 않고 거래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때에는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조정 이후에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승하지 못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계속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300% 수익 중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식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작정을 하고 주가를 밀면 아무리 잘 분석을 하고 잘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 하락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VIP 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다시 물량은 내일장에서 23,000원, 이건 제가 정한 기준이에요. 21선을 이탈해서 3시 안에 23,000원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는 보유한 물량의 절반을 수익 매도를 할 예정이에요. 좀 아쉽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뭐 남은 물량은 일정 부분 있으니까 다시 조정받고 반등해서 올라오게 되면 다시 그 다음 목표가를 기다려보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 적정한 선에서 최종적으로 수익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자, 캐리소프트를 보유해서 현재 수익 중인 분들도 계시고 손실 중인 분들도 계실 것인데, 제 영상을 보시고 나름대로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